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해주시는 이야기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분의 이야기가 골목길 키 큰 여자 이야기와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갔던 빨간 립스틱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그때 겪었던 게 너무 길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어지는 내용 같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저번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시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시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가지 이야기는 제가 학창시절 귀신에 시달렸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정지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 그 마무리는 제 친동생의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제 동생분, 동생이 오. 주인공이에요. 동생분도 좀 예민하셨잖아요. 그쵸. 그 네.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코노맨님께서 시작하시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앞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홍코노맨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때 귀신을 처음 보고 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기이한 일을 겪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강행했다든지,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노래방을 만들고 나서 겪은 귀신 이야기라든지, 학교에서나 때와 장소를 불문한 필름 끊김으로 인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시들무에서 해왔었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신 후에 들으시면 아무래도 몰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번째 시참을 아마 월요일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일요일 날 동생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시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3시까지 오랫동안 엄청 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심하다면 심할 정도로 귀신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저는 숨기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던 가족인 제 동생은 바로 옆에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들이었어요. 그날 제가 동생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야,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귀신 있어. 내가 봤어. 라고 귀신의 존재를 강하게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된 때부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에서 25년 전에 제 동생의 나이는 6살이었고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할머니 댁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역자 건물의 북도식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꼭대기층인 5층에 살고 계셨어요.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좀 옛날 북도식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5층에 살고 계셨고, 그 바로 전년도에 아파트 1층에 이모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건물의 아파트 1층은 이모네 집, 그리고 5층이 할머니 댁이었던 거죠. 아무튼 멀리 살아서 보기 참 힘들었던 친척들이랑 할머니 댁에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이제 술이 1-2잔씩 들어가다 보니까 슬슬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정이 다 될 무렵에 제 어른들이 화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어렸던 저희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문화에 공감도 잘 안 되고 별로 흥미도 없었고,
어른들도 슬슬 술에 취하시고 다들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놀기도 그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1층 이문에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손주들 5명이서 그 할머니 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6살짜리 제 동생, 그리고 7살 남자 친척, 다음 8살인 저, 다음 10살 형, 12살 형,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늦은 밤에 사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를 나오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 아파트에는 계단이 기역자에서 만나는 꼭지점 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단 쪽으로 5명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살 형이 갑자기 귀신이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갭차가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뛰어가는 순서는 거의 나이 순이었죠. 제가 그때 3등으로 1층까지 내려와서 뒤를 돌아봤는데 7살 친척 동생이 내려오는 걸 봤고 다음에 제 동생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려다 봤는데 내려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내려와?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얘가 무서워서 그냥 할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탁탁탁탁 하더니 동생이 막 다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아니야. 형, 나 그냥 잘래. 하더니 이모 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번에 말해줘서 알게 된 동생의 시점인데,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다들 다 뛰어가는데 제 동생이 제일 맨 꼴찌였대요. 같이 가 하고 계단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가 탁 멈췄대요. 4층에서 뭘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4층으로 다 올라가진 않았고 3층의 계단만 조금 더 올라가서 그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봤대요. 그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는 401호였는데 403호쯤에서 404호 쪽으로 어떤 꾀죄죄한 남자애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는 왜 늦은 밤에 저렇게 복도를 걸어다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단 밑에서 야, 왜 안 내려와? 하는 형이 찾는 소리에 그 남자애가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차렷 자세로 그대로 동생이 있는 계단 쪽으로 슬슬 몸을 돌리는데 고개나 뭐 발을 움직여서 돈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돌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어둡기는 했지만 눈이 고양이 눈의 남자애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계단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남자애는 4층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바닥을 완전히 착 엎드린 상태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4층 복도에 엎드려서 제 동생이랑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기어서 다가오는데 403호, 402호, 401호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동생이 그제서야 무서워서 얼른 뛰어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대요. 당시 6살이었던 동생의 입장에서 자고로 귀신이라 함은 처녀 귀신, 뭐 강시 내지는 드라큘라 뭐 이런 게 귀신이었지 어린애가 귀신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남자애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 복도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이 켜졌어야 하는데 당시 불이 하나도 안 켜졌다라는 게 이상했다고 뒤늦게 알아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남자애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7살이 됐을 때였어요. 당시 동네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동네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숨바꼭질을 하게 됐대요. 뭐 저희 동네의 룰 중에서는 술래가 못 찾았는데도 찾은 것처럼 이제 속이는 그런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뒤에 누구누구누구 찾았다라고 숨은 곳이랑 이름까지 말해줘야 하는 룰이 있었어요. 그날 동생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동생이 이제 술래를 할 차례가 돼서 전봇대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대요. 2명은 무난하게 찾았는데 1명이 잘 숨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는데 그 골목길의 가정집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는 성인 남자 1명 들어가기에는 약간 비좁고 낮에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틈의 중간에는 애들 하나 웅크리고 있으면 숨을 수 있을 만한 기름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 마지막 1명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름통 뒤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남자애 하나가 거기 웅크리고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리기 싸움이에요. 먼저 전봇대를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그 틈을 빠져나오면서 야 기름통 뒤에 이름이 뭐지? 뛰다가 멈췄대요. 아까 봤던 남자애가 자기가 찾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틈을 완전히 나와서 기름통 뒤를 돌아서서 보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너 누구야? 하는데 미동도 없으니까 다시 그 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애가 기름통으로 휙 숨더래요. 그래봤자 뭐 기름통 뒤에 숨었는데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통 그 뒤를 다시 휙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갔지? 하는데 뒤에 전봇대 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찾으려던 마지막 친구 1명이 다른 곳에서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전봇대를 찍고 좋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전봇대 쪽을 보는데 3명은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웬 남자애 하나가 더 있더래요 거기. 그래서 야, 걔 누구야? 누구? 그 옆에 서 있는 애. 아 그러니까 누구? 제 동생이 기름통 쪽을 돌아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 여기 숨어 있었잖아 여기 하고 다시 전봇대에 있는 애들을 봤는데 3명만 있더라는 거예요. 1명이 없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무서움이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름통이 있는 어두운 틈 쪽을 쳐다봤는데 그 추석날 아파트 복도에서 봤던 그 고양이 눈 하고 있던 남자애가 기름통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부터 제 동생이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아,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지나고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그 문제의 2층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형이 이제 저죠. 형 나왔어. 왔냐? 자러 갈게. 자. 저희 형제가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대화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무튼 동생이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문자하면서 핸드폰 좀 하다가 슬슬 졸리니까 자야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놨대요. 동생이 자는 그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는 밖에 냉장고랑 컴퓨터가 있는 제 방문이 보여요. 그렇게 슬슬 잠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형 방문이 끼 열리더니 형이 방에서 쓱 나오더래요. 그냥 밤에 나와서 뭐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큰 페트병 하나를 꺼내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제가. 근데 뭐 이게 흔히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은 이상했던 게 갈증이 너무 나는 사람처럼 물을 엄청 마시더래요. 약간 영화 영가시의 한 장면처럼 큰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거의 다 마실 정도로 막 마시더래요. 저 형 엄청 목말라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다 마셨는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탁 닫더래요. 한창 자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던 잠이 살짝 달아나니까 얘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자세를 이제 고쳐 누우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안 움직인다 하는데 다시 형이 있는 방문이 끽 열리더래요. 이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5초도 안 걸린 시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끽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형 다시 나오네? 나 깨워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문 밖을 보는데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 여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근데 머리는 땅에 닿을 만큼 엄청 길게 풀어졌고 흰 소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보폭으로 총총총총 하면서 촉촉걸음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겠다.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해서 숨죽이고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형이랑 똑같이 냉장고 쪽으로 쓱 가더니 냉장고 문을 쓱 열더래요. 냉장고 안에 푸르스름한 그 불빛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눈썹이 이마 위쪽으로 최대한 올라간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더래요. 나이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잔데 눈을 엄청 크게 떠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제 동생이 봤는데 옆에서 봐도 입꼬리가 귀에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제발 절대 쳐다보지 마라. 절대 여기 돌아보지 마라.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귀신이 조금 있다가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서 다시 형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그 총총걸음으로. 근데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소리를 냈대요. 왜냐면 그 귀신이 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문을 잡고 제 방문을 열려다가 탁 멈추더니 갑자기 동생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위로 올라탄 다음에 동생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면서 그냥 조르는 것도 아니고 조르는 손을 막 흔들더래요. 킥킥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바로 앞에 그 무섭게 생긴 귀신이 올라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서운 데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 불현듯 동생이 생각이 든 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래서 갑자기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난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다시 형 방문이 삐 열리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그 문 열리는 소리에 그 목 조르는 행동을 멈추더니 다시 일어나서 동생 방을 슥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제서야 몸이 탁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도 다 풀리고 이제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살았다 하면서 아까 그 가위 눌리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자세를 다시 고쳐 누웠대요. 그게 이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 누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생 방문이 조용히 끽 하고 열리더래요. 이건 아닌데? 지금 가위 눌린 게 아닌데?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상태로 자는 척을 했대요. 동생 방에 불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조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문 입구 쪽에만 켜지는 노란색 보조 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보조 조명만 탁 켜지더니 방 주변을 살금살금 누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계속 나니까 얘가 이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깨 있는데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등 뒤에 쓱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손을 가지고 막 뭘 하더라는 거예요.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근데 얘가 자는 척하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실눈을 싹 떴는데 형인 제가 자기 손톱을 깎으면서 막 킥킥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이구나. 아, 형 뭐해?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손톱을 깎고 막 웃는 모습이 하도 소름이 끼쳐가지고 모른 척을 하고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웃음을 계속 참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입으로 가리고 크크크크거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으로 가리고 막 크크거리고 웃음을 참고 있던 게 아니라 깎은 자기 손톱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와, 저 형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모른 척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형이 쓱 일어나더니 방 입구에 있는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탁 끄더래요. 근데 보통은 불 끄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끄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컴퓨터 있는 방으로 탁탁탁탁 하고 뭔가에 쫓기든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내내 가시질 않았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세 번째 시들무 때 참여했던 그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어지구나. 그쵸. 그날 동생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뭐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날 스키장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가위 눌림이라든지 귀신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날 제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막 했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던 동생의 손톱을 깎거나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도 그날의 저를 잊지를 못한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형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컴퓨터 있는 제 방 뒤에 있는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 집이 노래방으로 거기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제 창고를 노래방으로 쓰게 된 사진입니다. 그게. 그날 형 방에서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대요. 나왔어. 형 왔어? 나 자러 갈게. 저희는 이제 컴퓨터가 한 대밖에는 없었지만 굳이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먼저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방이 딱히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제가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한테 대뜸 그러더래요. 야, 너 노래방 문 열고 자지 마. 저기 귀신 나와. 나도 요새 계속 귀신 본다. 이렇게 막 찝찝한 얘기를 하더니 그냥 문 닫고 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도 찝찝하면서도 그놈의 귀신이 뭐라고, 귀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가 되게 나약해지니까 갑자기 화가 좀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동생이 오늘은 내가 진짜 저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자야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를 내가 형한테 직접 증명을 해서 내가 형 기 좀 살려줘야지 라는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대요. 뭐 얘도 저만큼 맨날 눌리다 보니까 내가 노래방 문을 열어서 눌린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맨날 눌리는 거니까 아 귀찮다 지겹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풀려고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형이 말한 게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누군가가 콧노래를 막 흐물흐물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뭔가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 형!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자마자 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봤냐고. 아니 나 가위 눌렸다니까.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냐고. 봤을 리가 없는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 입구에 서서 계속 못 봤냐고만 계속 물어보더래요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난 동생이 아 못 봤다고. 아 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러더니 제가 손가락으로 노래방 쪽을 딱 가리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야속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탁 닫히자마자 노래방 쪽에서 누가 갑자기 휘파람을 휙 불면서 슬금슬금 나오더래요. 닫히자마자 바로. 근데 약간 그 나오는 사람이 코난에서 나오는 그런 범인 같은 느낌의 전체적으로 시커먼 사람이고 눈만 하얗게 뜨고 있는데 대머리에 얼굴이 삐쩍 말라서 볼이 쏙 들어왔대요. 제가 그때 그 노래방에서 본 귀신이랑 똑같은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토마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분의 반 정도만 나온 상태로 양손으로 문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에서 제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네가 두 번째네? 첫째 놈한테 나 봤다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노래방으로 슥 사라지면서 몸이 그때 움직이더래요. 동생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노래방 문을 탁 닫으려는데 노래방 제일 안쪽 구석 쪽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쪽에 어떤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저였대요. 그러니까 형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이 없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내더래요, 제가. 형!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휘파람 소리 반, 뭐 공기 소리 반? 그러니까 휘파람도 아니고 후후 부는 소리도 아닌 되게 애매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은 누가 봐도 형인데. 그래서 아, 형 뭐해? 근데 무서우니까 걔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형 뭐해? 하니까 그제서야 천천히 뒤를 도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휘파람을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입이 꼬매져 있었고 입술에 조그맣게 난 그 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저의 그 모습을 본 순간 탁 얼어 있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너 뭐해? 제 동생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방문 쪽을 다시 휙 불어다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 어디 갔다 왔어? 나 독서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근데 너 왜 불 끄고 이러고 있냐?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노래방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방 안에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문 닫고 자려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노래방 냄새 너무 많이 나. 아 그래. 노래방 문은 웬만하면 열지 마. 별로 안 좋아. 제가 이런 대화를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뭐 귀신 나온다고 뭐 경고한 건 제가 기억도 안 나고 그땐 제가 없었어요, 그 집에.
걔는 그거에 그냥 홀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동생이 불 다 끈 어두운 상태에서 노래방 안을 들여다보고 딱 그 모습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왜 이때 당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사실 제 동생도 봤는데 못 본 척, 저도 그 노래방의 귀신을 보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척, 서로 그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때도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걔도 겪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 동생은 그 노래방 문을 열지도 않고 노래방을 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랑 제 동생의 이야기를 끝으로 당시 집에 있었던 이야기에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왜냐면 그때 겪으셨던 내용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코노맨님이 특별해서 홍코노맨님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도 보셨던 거고 다 보셨던 건데. 그렇죠. 그 집이 진짜 뭔가가 있었긴 있었나 보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그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도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는 조금 짓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마무리 잘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게 딱 순서대로 올라가면 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원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게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진짜 불과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를 들려주셨는데, 뭐 왜 거기에 있었고 왜 그렇게 찾아왔고 뭐 이런 개념까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전부 다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귀신을 유독 가족들이 다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이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사 갔던 집에서는 저도 가위 정말 많이 눌렸고, 제 동생은 뭐 소리 아니면 뭐 귀신이란 존재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해. 참. 그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똑같은 귀신을 봤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같이 그렇게 서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게 나중에 알게 돼서 동생한테 미안하면서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다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홍코노맨님은 진짜 이야기 깔끔하게 잘하세요. 상상도 잘 되게 중간중간 연기도 자연스러우시고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코노맨님 이야기 키 큰 여자 편이랑 이제 올라온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눈 감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와 본인 간에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객강남님 반가워요. 네.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귀신 네네. 보시는 친구분이 있다고요, 주변에? 네,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랑은 거의 제가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거의 최초로 이제 사람이 기억이 날 때에도 그 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때부터 친구였고 거의 한 3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친구죠.
오호,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네요. 되게 많았죠. 뭐 크고 작은 일도 있었고 좀 뭐 많이 스토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의 스토리부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만큼. 네,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일단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살면서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솔직히 가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뭔가를 보는구나, 듣는구나 확실히 요거를 알게 된 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일단은 제 친구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데 어릴 때부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원래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4살 때 이제 화물 트럭이랑 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제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1년도 채 안 돼서 집을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할머니께서 키웠는데 저희 친구 할머니와 저 이제 친할머니께서 고향 친구분이세요. 고향 친구분인데 한 동네에 우연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부모님 두 분이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 요렇게 살았어요. 제가 외동아들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5명 살고 저희 할머니랑 제 친구 할머니랑 고향 친구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이제 가족이죠. 친구가 아니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물을 팔러 나가셨어요, 항상. 근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나물 파는 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양육하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받기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나물을 파시고 새벽에는 백화점 청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요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이 되게 일찍 들었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3, 4학년이면은 12살? 뭐 11살? 요 정도인데 되게 까불 때잖아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되게 과묵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뭐 이런 아이였는데 그래도 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잖아요. 일을 하러 가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아침도 저희 집에서 매번 같이 먹고 저녁도 이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도 자연스럽게 저랑 항상 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항상 같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날이 1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였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같이 아침 먹고 제 친구랑 같이 이제 등교를 했어요. 근데 얘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도 되게 하얗고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잘생긴 아동 모델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뭐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빼빼로데이 날 보면 보통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한테 빼빼로를 주잖아요. 그날도 이제 저희가 등교 같이 하면서 야 오늘도 좀 바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걔랑 저가 책상 같이 붙어있는 짝꿍이라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때도 수업 시간 한 1시간 전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막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 친구가 과묵한 애다 보니까 그냥 뭐 별 말도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오 막 이러고 이러는데 별다른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과자를 쌓아놓은 상태로는 못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팩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안에 담아가지고 책상 옆쪽에다가 놔두더라고요.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일이 있었던 게 밥 먹기 전이었으니까 4교시?
수업 시작한 지 한 10분? 한 15분? 요렇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잘 듣다가,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칠판을 보고 있잖아요, 앞쪽을. 근데 이게 같이 책상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떨린다고 해야 되나? 예. 책상에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슬쩍 옆을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수업이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귀를 손으로 두 쪽을 다 막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눈을 이렇게 질끈 감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머, 예. 근데 수업 시간이니까 야 괜찮냐?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흔들면서 똘비라고 할게요. 제 친구를. 똘비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이니까 이게 원래 애기들은 선생님한테 손 들고 선생님 얘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큰 용기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떨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신경은 쓰고 있었지만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한창 수업 중인데 교실 밖 복도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복도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울리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창문 쪽에 있던 반 친구가 복도 바깥이 보이는 창문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 다른 반 애들이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막 어디를 한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그런 일 나고 이러면 야 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애들이 고함 지르고 이러잖아요. 복도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수업 중이지만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뭔가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고 누가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애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나가봤죠. 근데 그때도 제 친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저도 궁금하니까 애기니까 나가서 이제 같이 봤어요. 친구들 따라서. 근데 저희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복도 밖 창문으로 탁 보이는 정면에 되게 거리가 있긴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탁 나가서 본 첫 장면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고 폴리스 라인이 동그랗게 쳐있고 구급차가 와있고 경찰차가 와있고 그 폴리스 라인 동그랗게 쳐놓는데 담요로 뭔가를 덮어놨어요. 하얀색. 그래서 탁 보는 순간 이게 아무리 어리고 애기지만 TV로 뭔가를 많이 봤잖아요. 탁 보는 순간 아 사람 시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멀리서 보고 뭐 시신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하고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교내 방송으로 교직원분들 학생들 잘 통제해 주시고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즉시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자습을 시켜놓고 반에 들어가 있어라 복도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무실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때까지도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왜냐면 막 되게 큰 사건인 거는 같고 제 친구는 떨고 있지만 뭐 아파서 뭐 쓰러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 무리에 모여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예. 어떤 남자분 한 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40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찰분이신 것 같아요. 경찰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아마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런 중년의 남자분이 한 명 오셔서 여러분 큰일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한 학생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뭐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었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아무도 손을 안 드시고 하니까 저희 반에는 뭐 아무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있는 학생이 없나 봅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딴 데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선생님 나가시고 그 다음 시간이 밥을 먹는 급식 시간이니까 저희는 당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급식 당번 4명이 밥을 가지러 가야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가지러 가는 곳이 교무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뭔가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무실에 가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여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애기들은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 이야기에 뭔가 덧대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은 이게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살이 점점점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살이 보태진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날이 11월 11일이었잖아요. 그분이 떨어진 아파트 층수가 11층이고 그분이 살던 곳이 1111호고 그분이 떨어진 시간이 11시 뭐 11분 11초다. 이렇게 이제 살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 사건에. 그래서 한창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친구 괜찮나 싶어서 이렇게 쓱 보니까 얘가 고개는 들었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떨고는 있더라고요. 눈도 뜨고 있고 고개도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야 괜찮나 어디 아프나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해요. 아직까지. 말하죠.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손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고는 있었는데 머리를 막 털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니 고개를 뒤로 탁 젖히면서 위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초? 3초?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당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도 놀리신 거예요. 애가 쓰러졌으니까 의자채로. 그래서 선생님이 제 친구 똘비를 업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시고 반 친구는 완전 공황 상태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큰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던 애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리니 애들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게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업을 더 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그냥 바로 그날을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에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저한테는 따로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되게 무거운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돼도 원래는 같이 항상 밥을 먹고 등교도 같이 하고 하교도 같이 하던 친구가 그날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구나, 입원을 했구나 싶어서 이제 뭐 어른들한테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무거우니까 밥 먹으면서도 뭐 말도 못 꺼내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날 등교를 하고 그게 한 2, 3일은 반복이 됐어요. 연락도 없이 제 친구는. 그래서 이제 얘가 진짜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 많이 다쳤나 보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는 상태로 그날도 혼자서 등교를 했는데 교실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제 자리 옆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자리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확인해보니까 똘빈 거예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야 너 괜찮냐?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얘가 참 희한한 게 머리가 저희 어릴 때 뭐 바가지 머리 있죠. 예. 애기들이 그런 머리가 많았잖아요. 그런 바가지 거의 단발 형식의 되게 머리가 기네요. 근데 머리를 완전 삭발을 한 거예요. 오? 보통 초등학교 때 그런 머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삭발을 이렇게 했더라고. 완전 빡빡머리로 삭발을 했길래 야 너 머리 왜 그래? 이러면서 물어봤는데도 뭐라고 물어봐도 애가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수업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이. 그래서 이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얘가랑 저는 거의 가족 같은 애인데 갑자기 그렇게 실려 나갔는데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괜찮냐고 물어봐도 얘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가 없으니까 너무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저만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교시를 되게 어색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도 수업을 듣고 1교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래도 친구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얘는 또 엎드려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똘비야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 이러니까 쓱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래서 이게 화가 저도 치밀었죠. 그래서 이제
야, 아니,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머리는 무슨 스님처럼 깎아가지고, 저는 이제 화가 났지만 화는 안 내고 놀렸어요. 좀 유치하게. 그러니까, 야, 대머리 대서 왔네? 며칠 안 오더니? 이러면서 머리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니까 애들이 이제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옆에서.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날 왜 그렇게 졸도하고 그랬냐고. 그때 뭐 큰 일 있고 했으니까, 뭐 귀신이라도 봤냐? 이렇게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그만해라. 이러면서 탁 미치는 거예요, 저를. 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뒤로. 그래서 탁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지만 얘가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놀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미치는 게,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끌시끌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가보니까 애들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가. 근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학생들 개인 집안일, 집안 사정 이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던 고마운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 사이가 어떤지 알잖아요. 절대 싸울 애들이 아닌데 아니 왜 싸우고 있지? 그러다가 얘는 퇴원하고 이제 등교한 애인데 이번 며칠 했다가 등교한 애가 오자마자 싸우고 있으니까 선생님 막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시끄러면 선생님이 말려도 계속 싸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야 너희 둘이 교무실로 따라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친구랑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1시간 정도 벌을 섰어요. 벌을 쓰고 선생님이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너 이제 그만 진정됐으면은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 들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화가 안 삭혀지잖아요. 근데 또 싸웠다가는 이건 진짜 선생님이 또 뭐라 하실 것 같고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참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옆자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래도 4교시까지만 하는 날이라서 4교시 수업 땡 치고 청소만 싹 하고 저는 바로 집에 저 혼자 말도 없이 그냥 싹 갔어요. 제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가면서 저 혼자 가면서 씩씩대면서 속으로 와 다시는 안 볼 거다.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좀 놀렸다고. 아 이렇게 친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서 저 혼자 이제 갔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걔가 이제 저희 가족 같은 애니까 아침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잖아요. 네.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예요. 속으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바로 같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이렇게 예. 먹고 있는데 친구랑 저녁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냥 깨작깨작 떼고만 있었어요.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네 오늘 싸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너네 다른 집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같은 이제 식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뚱한 상태로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저보고 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해라. 들어보니까 네가 놀렸다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놀리긴 놀렸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먼저 사과해라. 네가 놀린 게 일단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똘비 보고도 너도 친구가 놀렸지만은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가족 같은 애들끼리 그런 거 아니어도 너도 사과해라. 이래서 제 친구도 이제 저한테 미안해 이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억지 사과는 솔직히 안 풀리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얘기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은 계속 밥은 제가 화난 상태로 깨작깨작거리고 있고 어른이 보면은 애들 화난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밥을 먹으시다가 다 드시고 저보고 너 오늘 똘비네 집에서 같이 자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서로 풀고 오란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가기 싫었는데 일단 갔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비 할머니는 이제 밤에 백화점 청소를 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비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저랑 똘비만 있었어요. 그 집이 되게 단칸방이어서 뭐 얘는 어디서 자고 저는 어디서 자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불도 걔가 이제 할머니랑만 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되게 춥잖아요.
얘랑 붙어있긴 싫은데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같은 이불에 들어가 있었어요. 등을 이렇게 서로 돌린 상태로 옆으로.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는 나지만 억지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이미 화는 풀렸어요, 솔직히 서로. 근데 이게 먼저 사과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남자애들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해서 이렇게 등 돌리고 가만히 있는데 사과하기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 어색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등 돌린 상태로 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똘비야 자? 이랬더니 안 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는구나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놀려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뻘쭘한지. 근데 얘가 대답은 하는데 먼저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안 하니까 얘가.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내가 놀린 건 미안한데 그거 놀렸다고 밀치고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또 바로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건 내가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애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놀려도. 그래서 왜 화를 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발발발 떨고 있던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왜 그랬냐 수업 시간 때. 뭐 아팠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듣더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등 돌린 상태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아니 왜 대답 안 해주냐고. 또 그냥 쌩까네 내가 이러니까 얘가 제 어조가 좀 높아지니까 또 싸울까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 눕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왜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날 이제 수업 시간에 한창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4교시에 막 수업을 한창 듣고 있는데 자기 책상 옆에 빼빼로 받은 거를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네. 근데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밑을 딱 보니까 웬 검은색 옷을 입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그 빼빼로 더미를 부스럭부스럭 뒤지고 있더래요. 근데 얘는 귀신을 평소에도 보던 애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귀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귀신이니까 얘는 귀신을 보던 애니까 이거 안 본 척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본 척 이렇게 앞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부스럭부스럭 소리는 나지. 갈 생각은 안 하지.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이렇게 떨고 있는데 복도에서 막 소리가 나고 애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이게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친구들이 막 어디 뛰어나오고 이런 게 분위기상 느껴지니까 살짝 눈을 뜨고 오른쪽을 봤대요, 복도 쪽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나가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혹시 그 여자가 있나 없나 밑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일단 없더래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 통제해주세요 이러고 방송 나오고 제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고 급식한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어떤 여자분이 요걸 들었다 이러고 살이 막 보태져가지고 애들끼리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 빼빼로 있는 쪽을 쳐다를 못 보겠더래요.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되고. 네,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지금도 제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적응이 안 된대요. 항상 많이 봐도 너무 무섭고 그 당시가. 그래서 이제 얘가 사라진 건 봤지만은 또 눈을 뜨면 옆에 있을까봐 계속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게 한 1시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갔겠지 이러고 눈을 이렇게 슬쩍 떴대요. 근데 그때 한창 여자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웬 긴 머리 이렇게 축 늘어뜨린 여자가 아까 그 여자예요. 빼빼로를 뒤지고 있던 그 여자가 이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피범벅이 돼서 옷이 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검붉은 색으로. 예.
그러니까 책상 옆에 밑쪽이다 보니까 그늘이 져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본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거기에 한번 놀라고 그 여자애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빼빼로 그 뒤진 거를 막 먹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자애들을 보고 있더래요. 그 얘기하는 여자애들을. 근데 그 여자분 얼굴이 제 친구가 표현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으깨져 있었대요. 으깨져 있는데 턱이 빠진 건지 부서진 건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입이 벌려진 상태로 빼빼로를 먹다 보니까 이게 안 씹히잖아요. 막 빼빼로를 씹긴 씹는데 가루가 막 떨어지더래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피범벅이 돼서. 실제로 그래서 빼빼로 먹은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는 빼빼로를 먹었다 했어요. 예. 빼빼로를 막 먹으면서 이제 이게 먹는 것도 아니죠. 거의 그냥 잘게 부서뜨리고 있는 거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로 다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 이제 한쪽 여자애가 11층에서 떨어졌대 이러니까 그 여자애를 이렇게 고개도 안 돌리고 미동도 없이 빼빼로만 먹으면서 그 여자가 얘기하는 쪽으로 눈만 싹 돌리면서 아닌데? 이러더래요. 11층에서 떨어졌다니까 눈을 탁 돌리면서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눈 감을 생각도 못한 거 너무 충격이니까 눈을 살며시 뜨고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니 11시 11초 11분 11초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러더래요. 눈만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애들 쪽으로.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제 친구는. 그래서 속으로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 거의 이제 안 들리죠. 저 옆에 있던 저도 못 들었는데 하지마 그만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대대었대요. 그만하라고 제발. 근데 이게 크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이 여자애들한테 집중돼 있다 자기한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꾹 이렇게 다시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귀를 막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번뜩 든 생각이 아 얘가 눈치챘구나. 여자가 내가 보는 거를 눈치챘구나. 내 위에 있구나. 머리 위에. 이게 왜냐면은 빼빼로를 막 먹고 있는데 가루가 막 떨어졌다 했잖아요. 거의 분쇄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빼빼로 가루나 조각이구나. 얘가 왔구나. 그걸로 알았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반사적 위에 이게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털다가 뭐야 이러면서 위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막 무서우니까 털다가 반사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본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탁 봤는데 이 여자가 제 친구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 등 바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팔을 이렇게 대고 고개를 꺾은 상태로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왜 기절을 했냐면은 뭐 귀신 보고 기절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입을 이렇게 이러면서 웃고 있더래요. 거의 이제 턱이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웃으니까 되게 귀괴할 거 아니에요. 여기 막 피부 쪽도 좀 많이 닫혀 있고 찢어진 상태로. 근데 이게 빼빼로 조각인 줄 알았는데 이빨이 두두두두둑 떨어지고 있더래요. 자기 얼굴로. 그러니까 빼빼로 조각인 줄 알았던 게 이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얘가. 근데 기절했으면은 다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면은 뭐 한 하루 뭐 그날 저녁이라도 퇴원을 했을 텐데 얘가 한 3일 정도 입원을 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기절을 한 거면은 병원에서 왜 그날 저녁에 퇴원 안 하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렇게 넘어지면서 뭐 머리 이렇게 다쳤냐 아니면 어디 뭐 까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말해봐라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상한 걸 보는 얘기를 한 게 제가 처음이래요. 남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가 워낙 이제 어른스럽다 했잖아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저한테도 뭐 얘기해봤자 그걸 믿겠어요. 그거를 솔직히 안 믿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래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기를 무서워할까봐.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충분히. 그쵸. 왜냐면은 아무리 어른스럽다지만 어린애잖아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쉽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래 이번엔 왜 그렇게 오래 했어? 물어봤더니 그날 이제 실려가고 일단 기절을 해 있는 상태니까 시간 감각이 없잖아요. 깼대요 일단은 병원에서.
깼는데 두통이 되게 심하더래요. 이게 넘어지면서 뭐 머리 뒤통수를 박아놓으니까 아프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 보면 뿌옇잖아요, 사람이 시야가.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옆에 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누워있고 이게 병원인 거는 인지가 되니까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더래요. 자기 쳐다보던 얼굴 그대로 웃고 있더래요. 다시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하고 다시 눈 떴는데 또 그 여자가 있고 또 기절하고. 그래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는 또 그 의자에서 본 것처럼 마주보고 있더래요, 여자가. 거꾸로. 그래서 또 기절하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2, 3일 정도 한 거예요. 바로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뇌진탕 증상도 없고 CT를 찍어봐도 다 괜찮다. 어디 뭐 뼈 쪽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괜찮은데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유를.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날 제 친구가 얘기한 게 어느 날 눈을 또 떴대요. 근데 이렇게 슥 이렇게 봤는데 없더래요, 그때는 여자가. 그래서 없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괜찮잖아요, 몸이 다 정상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집에 가자. 또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못해도 가고 싶더래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더래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다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학교 오기 전날에 퇴원을 한 거예요. 한 4시인가 3시쯤에.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급하게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린내지? 약간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한데 무슨 냄새가 되게 나는데 할머니한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이게 어디서 나는 비린내지 했는데 이게 계속 맡다 보니까 피 비린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귀신이 따라 붙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은 없고. 그래서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옷도 냄새 맡아보고 손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쓸고 손바닥 냄새를 맡아봤는데 피 비린내가 엄청나게 나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민 거예요. 집에서 머리를 되게 감았는데도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민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겠다. 솔직히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귀신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못 믿죠. 네. 뭐 얘가 귀신을 본다고? 아니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스타일이어서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알겠다. 근데 왜 놀리는데 때렸냐고. 그러니까 학교에 먼저 왔대요, 자기가. 네. 이게 왜냐하면은 같이 원래 가야 되는데 부끄럽잖아요, 머리 민 게.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차피 들킬 거지만은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얘가 부끄러우니까 혼자 먼저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애들 등교하기 전에 먼저 앉아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가니까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 본 척 해야겠다. 이 여자 귀신은 자기가 보는 걸 알지만은 이거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무시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대요.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책 꺼내고 안 보이는 척 최대한 연기를 했대요. 근데 여자가 딱히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아무 뭐 행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길래 이 해코지는 안 하려나 보다, 그때처럼 안 놀래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제 1명, 2명 친구들이 오고 제가 와서 제 친구를 봤잖아요. 하고 뭐 괜찮냐 하고 뭐 1교시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여자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한쪽 구석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놀렸잖아요. 1교시 쉬는 시간에 막 놀리니까 여자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같이 놀리는 것처럼 막 손가락질을 제 친구한테 하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더래요. 되게 기괴하게.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또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막 저는 계속 놀리고 있지, 저 여자 귀신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놀리면서부터 계속 같이 놀리지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는 척하면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놀리다가 뭐 귀신이라도 봤냐 이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갑자기 싹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안 보이는 상태죠. 맞췄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제 앞에서 막 까딱까딱거리더래요. 그래 저는 제 친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저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탁 밀친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만하라고 탁 밀치니까 이제 저랑 싸움이 났는데 그 여자 귀신이 또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제 친구랑 제가 이제 교무실에 끌려가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벌을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교실에 오니까 그 여자 귀신이 없더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날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근데 솔직히 이게 안 믿기잖아요, 지금 들어도. 지금은 제 친구가 아, 뭔가를 보는구나, 뭔가를 듣는구나,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크고 나서 이제 이게 귀신인가 하는 건 몇 번 저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얘기를 하고 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지, 네가 뭐 보인다면 보이는 거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아 진짜 보인다, 정말 봤다 이런 식으로. 근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다 이랬는데 걔가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아 맞다 근데 야 빼빼로 어땠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예. 그러니까 얘는 기절했으니까 빼빼로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 집에 들고 왔거든요, 그거를. 스틸? 아니, 왜냐면 제 친구 거니까 예. 가방이랑 제가 같이 들고 왔어요. 예. 그래서 야 빼빼로 어딨냐 물어보길래 우리 집에 놔뒀다, 내가 챙겨놨다 이러니까 그거 야 갖다 버리라고, 지금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야 어딨냐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으로 가려고. 아니 빼빼로가 이게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곽과자가 되게 비싸요. 아유, 그때 당시엔 네, 더 비쌌어. 예. 맞아요. 봉투 과자보다 양은 더 적은데 금액이 더 비싸잖아요. 예. 그걸 다 버린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 야 이거 버릴 거냐고. 진짜 버릴 거예요. 아깝잖아. 너무 이게 양도 많은데 까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준 여자애들 정성도 있지 이러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야 찝찝해서 어떻게 먹냐고. 저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로만 들은 거지. 제 친구가 이제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검정색 비닐봉투 커다란 거를 꺼내더니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버리려고 진짜. 막 이렇게 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싹 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버릴 거야, 하나만 먹자 이러면서 싹 뺐어요. 그러니까 야 먹긴 뭘 먹냐고 갖고 와 이러면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뺏기려고 싹 뺐는데 이게 곽과자가 흔들면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안에 과자 소리가. 네. 뺐는데 이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아니고 뭐가 안에 다 부서진 것처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래 흔드는 것처럼.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빼빼로가 보통 종이 상자를 벗기면 안에 비닐 봉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종이 박스를 열고 비닐봉투를 빼서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과자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가루가 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한 번도 안 깐 건데. 예. 근데 가루가 나 있을 수 있는, 좀 제가 뭐 들고 오다가 뭐 깔고 앉았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밟은 걸 수도 있고 그 소란 중에. 근데 이렇게 막 부스러기 안에 하얀 뭐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박혀있길래 이게 뭐지 이러고 집어서 봤어요. 근데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놀래갖고 딱 버렸는데 아마 구더기인 것 같아요. 작은 구더기 애벌레 같은 게 그 봉투 안에 막 한가득 가루에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 이게 귀신 얘기를 들었지만 안 믿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과자 상태가 이렇잖아요. 제 친구도 그걸 봤고 저도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벙겨서 말도 없이 벌레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갖고 와 이러더니 다시 그 쓰레기 봉투에 계속 담는 거예요, 말없이. 아 이게 진짜구나,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조금 쫄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다 담고 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못 먹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못 먹는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야 이거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제가. 예. 이게 본 게 있으니까. 그렇지, 불태워버려야지. 네. 귀신 뭐 들린 뭐 이런 거는 불태워서 버리라고 막 영화에서도 그러고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이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듣더니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날 밤에 한 11시인가 깜깜한 밤이었어요. 저희 둘이서 이제 라이터 하나 구해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불장난 한다고. 근데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진짜 보는구나, 그거를 이제 믿게 된 최초의 일이었어요. 진짜 제 친구. 스펙타클하다. 이야, 진짜로 모든 떡밥이 회수가 됐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신을 봤다, 뭐 내 친구가 귀신을 봤다 하면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닌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친구가 되어서
그 귀신을 본 것처럼 느껴지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주저리 떠들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귀신이 서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랬다. 그거와 지금 이 내용은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런가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잠깐 영안이 트였던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객강남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네. 워낙 제가 겪은 일도 있고 일하면서. 그렇죠. 또 그 친구분과의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자잘한 일도 있고 큰 일도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너무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푹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왜 그 친구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떡밥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분은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을까요? 근데 진짜로 그 친구분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객강남님이 당연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빼빼로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은 하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보았다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